두 번째, 간편 투자 좀 이야기 드릴게요. 간편하게 송금을 했습니다. 간편하게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투자도 간편해지고 있어요. 사실 투자가 간편해지면은 안 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피드, 간편함 이거는 우리의 투자로도 넘어오기 시작했죠. 자, 이 은행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거 가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써보셨으면 써보셔야 돼요. 내가 K뱅크 가입 안 해봤는데 해보세요. 카카오뱅크 가입 안 했는데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뭐가 다른지를 느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투자도 소액 정도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소액은 10,000원, 50,000원 얘기합니다. 해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좋구나, 쉽구나, 그리고 위험하구나,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P2P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P2P 펀딩, P2P, 퍼슨 투 퍼슨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목돈이 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면 빌려야 되잖아요. 벌던지 빌리던지인데 급하면 빌리게 됩니다. 자, 빌리게 될 때 우리는 은행에 가서 빌려야 돼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에는 뭔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요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잔뜩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없잖아요. 그럼 돈을 못 빌려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게 되느냐?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더 낮은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지인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시게 돼요. 야, 나한테 돈 좀 빌려다오.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갚을게. 개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개인이 개인한테 이자를 갚아요. 개인?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사채라고 했었었죠. P2P 펀딩은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라면은 디지털 사채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채의 리스크.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전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가장 큰 리스크.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렇죠. 도망가면. 사람 휴먼 리스크가 제일 큽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잠적해버렸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항상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경우들이 있죠. P2P 펀딩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개인하고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수요자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은행업이 기존의 금융업이 갖고 있었던 대출과 투자 영역이라는 거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수요자인 기업과 개인, 공급자의 기업과 개인을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이거를 플랫폼화 시켰다.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SNS, 빅데이터로 해결한다라고 하죠. 제 매출이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했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 혹은요, 제가 상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회사에 대한 것들이 매출은 굉장히 적어요. 두세 달밖에 안 됐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SNS에서 들어가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맛집으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돈을 공급해주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들. 이게 P2P죠.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자기네도 힘들기 때문에요.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허들이 높아지게 돼요. 이러니까 어떤 것들이 더 많이 급부상하게 됐느냐. 이때 나왔던 서비스는 아니고 원래 있던 서비스였는데 더 많이 급부상한 서비스들이 랜딩클럽이나 소피나 온덱과 같은 해외 P2P 펀딩 사이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니스트 펀드라고 하는 곳이 있죠. 어니스트 펀드. 뭐 사실상 대부분의 P2P 업체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좀 대표적으로 큰 것들을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어니스트 펀드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투자하기와 대출받기가 있는데 투자하기로 갔었을 때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가시면 항상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다른 상품이 나오니까요. 여수 마리나 항만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 신축 7개월을 투자하게 되면은 몇 프로 주죠? 13%죠. 동탄 신도시에 메디컬 프라자 신축이 들어갑니다. 86차랍니다. 몇 프로예요? 12%입니다.
야, 우리 조금 전에 예금금리 얘기했을 때 1% 얘기했었거든요. 5%만 이자를 주더 사람들이 막 몰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가 등장했어요. 10개월 투자하면 12%, 12개월에 14%, 7개월에 13%, 7개월에 13%예요. 1개월만 맡겨도 6%다. 설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두근거리기 시작해. 빨리 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험성에 대한 것들도 더 많은 고지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돈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혹은 5만 원 십시일반 모은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익을 나눠주게 되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13%라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넣게 되면 13%니까 이자를 받겠지. 아니죠. 세 전이잖아요. 세 후로 하게 되면 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2호선 역세권, 지벨리 마인드 신축 8차를 제가 봤는데 12개월 투자에 14% 정도 올라가 있죠. 이게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답보되어져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각각의 해당 상품들을 보게 되면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B1 등급을 맞았어요. 포인트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2호선, 구로 디지털란 초역세권이다. 오피스텔 금액 기준으로 분양률이 91%다. 인근 산업단지 내에 충분한 배후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는요. 가보셔야죠. 이런 많은 것들, P2P 회사들은 현재 대부 중개업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 중개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투자했었던 금액이 뭔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원금 보장이 됩니까? 원금 보장 안 되죠.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은 극히 일부잖아요.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무서운 말도 굵은 글씨로 써있네요.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모집준위 상품, 이거는 8%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8%라는 회사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도 부동산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조금 재밌는 게 대환대출이 올라와져 있네요. 12개월 투자하면 14%를 줍니다. 대환대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들. 돈이 필요한 개인들이 여기에 자기에 대한 것들 올리고 필요한 자금을 올려요. 그래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죠. 몇 억씩 가지 않아요. 2천만 원 필요하신 분입니다. 167만 원 정도 모였네요. 1,000만 원 필요하신 분 59만 원 모였죠. 500만 원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52만 원이 모였어요. 12개월을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11.98%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A, B, C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대출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업에 다니는지, 공기업에 다니는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중소기업에 있는지, 현재 은행 대출이 얼마나 되어져 있는지, 월 수입이 얼마인지, 월 수입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대출금 빠져나가는 게 얼마인지,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등급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데다가 조금만 넣어놓더라도 그래도 이자를 다 띄더라도 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셔야겠죠. 문제점들은 항상 있다는 것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P2P 회사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고요. 5만 원으로 제한되어져 있어요. 5만 원. 겨우 5만 원? 네, 5만 원이에요. 5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자 4,309원 들어온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에요. 소액이죠. 요새 포인트는 소액입니다. 소액을 계속해서 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투자하는 것들을 분산시켜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로 늘어나고 있죠. 자, 펀드는 상가입니다. 여기는 상가에서 투자를 해요. 상가에서 투자하는데 재밌는 것들은 점점 P2P 회사 중에 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갖다 놨죠. 세이프 플랜 보호.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걸로다가 원금을 우선 지급을 한다. 그래서 제1금융권이라든지 다른 것들하고 손을 붙잡는 것들, 보험회사랑 같이 이런 플랜을 만드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수익률 마이너스 12% 나와져 있죠. 제수익률이에요. 큰 돈은 안 들어갔었어요. 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 돈을 넣어봤는데 2개를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B등급에 넣어봤고요. 10만 원을. 다른 하나는 C등급에 넣어봤어요. 넣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봤는데 확실히 B등급 같은 경우에는 100% 투자금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더니만 저는 좀 손해를 보게 됐죠. 이게 제가 양쪽 다 10만 원만 넣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었으면 조금 더 타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투자는 쉬워진 만큼 리스크도 늘어났다. 이 리스크가 늘어난 거에 불을 지르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정말 간편하고 귀엽게 만든 서비스.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부동산 신용투자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매일 11시에 새로운 상품들이 올라옵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1시에 새로운 상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들어가 보게 되면은 12개월 투자하면 연 8.5%로 써있네요. 자, 이것 때문에 앞에 P2P 서비스를 먼저 쫙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12개월. 맑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조금 맑음. 괜찮은 건가? 생각하는 거죠. 부산시 강서구로 갑니다. 넘버1이네요.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투자하시게 되면 8.5%를 여러분들 벌 수 있어요. 금액도 알려주죠.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84,878원이다.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세금이랑 수수료를 포함했으니까 이거를 빼게 되면은요, 수익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카카오에서 하니까 믿을 수 있겠지. 카카오는요, 여러 가지의 금융들을 팔고 있습니다. 펀드도 팔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피플펀드라고 써있죠. 예, 카카오는 중개 플랫폼이에요. 카카오에서 하니까 카카오를 믿고 들어가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투자 기간도 좋고 모집도 좋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투자 포인트 1, 2, 3 나와 있죠. 상품 설명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담보 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고 만기 일시 상환이고 만기 연장이 되어져 있고 필요한 이 좀 읽어보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이거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건 리스크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것도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만큼 분산시킬 수는 있겠죠. 그럼 너는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가끔씩 테스트로다가 해보곤 있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죠. 돈을 조금씩 넣어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요, 기분은 좋아져요. 확실히 내 돈이 굴러가고 있구나. 자, 간편 투자는 간편 리스크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온 겁니다. P2P 금융법을 시행을 앞두고 있죠. 연체율이 치솟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계속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 간편하게 바뀌었죠. P2P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이제는 누구나 모바일로 간편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야,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주식 내가 한번 시작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되게 복잡했었어요. 증권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전문 내가 주식에 가입하겠다, 증권사에 가입하겠다. 그러시더라도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에 가셔갖고요, 연계되는 것들을 하셨어야 됐어요. 지금은요, 그냥 모바일로 다 됩니다. 쉬워졌어요. 사용하는 것도 쉬워졌죠. HTS 보는 것들, 그런 것도 정말 쉬워졌어요. 그러면 해외 주식 투자도 쉬워졌죠. 초반에 제가 넷플릭스 이야기했었습니다. 넷플릭스에 투자를 했다라면, 디즈니에 투자를 했다라면, 애플이 얼마 전에 WWDC 행사가 있었었는데, 올라갔겠네? 애플에 투자할 거 그랬었네? 하실 수도 있겠죠? 매일같이 스타벅스 커피를 사 드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제목도 있었잖아요. 스타벅스 주식을 내가 만약에 탔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쉬워졌죠. 토스가 신한금융투자랑 같이 손을 잡았었죠. 토스 앱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외 주식 투자도 굉장히 간편하게 버튼 한번 누르시고서 금액을 입금하고 나서 끝. 복잡한 HTS 화면을 안 봐도 되는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한 게 예전에 투자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현란한 HTS의 차트를 봐야 돼요. 무슨 봉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것들, 캔들 차트 이런 것들 보기 시작하고요. 막 선 하나 따라서 막 그리면서 이걸 내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식책도 잔뜩 나와 있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거를 보면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압축시켜놨죠. 그냥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선이라든지 이게 지금 내가 언제 팔아야겠다 그런 것들 알려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져 있고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건 점점 앞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등장한 거예요.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들어갔죠. 바로투자증권에 인수하고 나서 올해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5% 이자를 주겠다 50만 계좌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죠. 카카오페이에서 증권사를 인수했네? 그러면 야, 나 HTS 화면 보는 거 되게 싫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에서 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건가? 카카오 증권으로다가 카카오에 투자해야지. 안 되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만들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증권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주식을 개별로 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펀드를 팔죠. 자체적으로 만든 펀드가 아니라 키움증권 제휴한 거라든지 미래에셋증권 제휴한 것들을 통해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펀드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활용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죠.
얼마 전에 잔돈 투자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로요, 한 11,5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1,500원이면은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했는데도 대략적으로 500원이 잔돈이 남았다라고 가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500원으로다가 다시 펀드에 넣어서 불려줍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500원, 200원, 800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한 선순환 구조에 있겠네요. 내가 카카오페이로 어차피 결제를 할 건데 돈을 보관시켜 놓고 나서 내가 보관시켜 놓은 것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굴러가게 만들어 줍니다.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것들이죠. 토스 또 나왔네요. 네, 토스도 이제 만들었죠. 모바일 전문 증권사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차이점은 이쪽에서는 트레이닝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간편하게 투자하시는 거 가능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증권사한테도 또 한 번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증권사 앱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좋아졌고 서비스들도 좋아지고 있죠.